이 국가 책임을 그래서 내가 이재명 지사의 그 전국민 그 뭡니까 보편적 지원 이 지원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딱 맞는 일인데 이 새끼들이 무턱대고 반대를 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어요. 다 자동화되잖아요. 로봇가 다 하고 엄청나게 큰 공장도 사람 한두 명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100명 200명이 일해야 될 걸 혼자 다 하고 기계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체크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두세 명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큰 공장에 나 가봤거든. 안녕하십니까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자를 이틀째 쓰고 있는데 한 PD가 모자 쓰는 게 낫답니다. 참. 그래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반기하고 참 개상한 년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살다 나 이런 약간 이거 미쳤나 봐요 이거. 윤희숙이 얘기예요. 윤희숙이. 이거는 있잖아요. 윤희숙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의원도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한 거나 진배 없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게 내가 되려 어안이벙벙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자신한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니까 반박한다는 말이 이재명하고 김어준을 사퇴하라고 그래요. 난데없이.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아니 지가 잘못해서 이런 투기해가지고 지가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받겠다고 하고 그래 놓고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치고 나가면 여론이 좋아질 줄 알았지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언론들이 아주 뭐 한국 정치의 품위를 높였다고? 우와 이런 개족 같은 언론 새끼들 이거 이랬는데 이거를 개혁 안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적반하장도 이건 고급스러운 사자성어 쓸 일도 아니에요. 온 세상에 미쳤지. 왜 느닷없이 이재명을 사퇴하라고 그럽니까? 지 부동산 투기에? 도대체 앞뒤 맥락이 이게 맞아야지. 엔간하면 뭔가 공격을 하더라도 이러니까 당신 사퇴하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가 부동산 투기하다 걸려갖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그래 놓고서는 김어준하고 이재명 사퇴하라 같이. 와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게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대략 내가 조사해 봤어요. 내가 오늘 방송을 하루 빨리 녹화하고 있는데 윤희숙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3년에 얘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샀다는 거예요. 그저 농지 저쪽에 세종시에 2013년에 감정가보다 170% 높게 낙찰받은 전 주인에게 그러니까 전 주인이 감정가보다 170% 높게 샀어요. 이것도 그냥 투기한 놈입니다. 지금 원래 그 거래 가격보다. 근데 그 주인한테 2016년에 그 가격에 2배를 주고 삽니다. 또 이 땅을. 그러니까 비싸게 사놓은 땅을 그놈의 또 2배 주고 샀어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이미 뭐가 될 걸 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2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지가 임대해 먹으면서도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러고 국회에 와서 뻔뻔하게 그 연설하는 거 들어봤죠. 모두 기억날 겁니다. 이제 나는 농민의 딸입니다. 이럴 겁니다. 이 여자. 아버지가 80 먹은 아버지가 농사 짓겠다고. 근데 그 땅이 말이에요. 이 농기구도 잘 못 들어가는 계단식 굉장히 옛날 지게지고 들어가야 될 그런 땅 뭐 몇 필지인가 막 그 사진에 가끔 나올 겁니다. 더더더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것을 80 노인이 가서 노후에 농사 짓겠다고 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이 여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가 이 어떤 뭐 유튜버들이라든가 모든 그 언론 기관들이나 이런 걸 바지저고리로 하나 봐요. 대충 이렇게 하면은 넘어갈 걸로 금방 드러납니다. 이거 옛날 지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때다가 뭐 기고하고 이런 때 그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신문에 나오면 그게 그건 줄 알고 맞는 줄 알았죠. 텔레비 뉴스 나오면. 근데 지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서 그 사진 찍어와 버립니다. 주소 찾아가지고. 이 여자가 미쳤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대선판을 이번에 대선판이 웃기는 그 코미디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윤씨 남매지요. 이거 둘 다 묘하게 또 윤씨네요. 윤석열 씨하고 윤희숙이가 뭐 집안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이거랑 연관 없는 걸 혹시 저 윤씨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 2명뿐만 내가 2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이가 온 국민을 상대로 무식을 막 뽐냈잖아요. 한동안. 그렇게 무식한 일은 지금도 계속 뽐내고 있습니다. 무식을. 와 참 신기반기한 놈이지요. 근데 희숙 씨가 또 온 나라를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아주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둘이서 집안의 망신 아닙니까? 이거 보면 국힘당이라는 당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1위 막 이재명 지사랑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 여론조사는 순전히 조작된 거라고 나는 늘 생각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홍준표 의원도 뭐 20%대 넘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유권자가 100% 넘는 겁니다.
그 토탈 합쳐버리면. 그러니까 그 숫자에는 이것도 지지하고 저것도 지지하고 양쪽을 다 지지하는 숫자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더 가관인 것이 있잖아요. 한국 언론들입니다. 이거 지금 적폐들인데 지금 저 개혁 들어간다고 난리인데 여기저기서 마이크 들이댈 건 다 들이대가지고 반대한다고, 전 국민의 81%가 찬성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 보면은 전 국민이 다 반대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전직 언론인, 현직 언론인, 뭐 외국인, 뭐 외국 특파원, 뭐 누구누구 주워 긁어다가 이거 막 도배합니다. 동아일보나 이런 데 보면. 그래가지고 모두가 반대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럽니다. 웃기는 놈들이지요. 근데 이게 원래 군사 정권 때부터 내려온 적폐 집단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관들, 투자기 LH공사라든가 이런 거 생긴 게 전 정권 때부터 그런 게 내려오던 겁니다. 그건 이제 기관, 국가투자기관이죠. 옛날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명박 정권 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주 공룡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모두 투기 잡자고 하는 뭐 체계를 잡아서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집단이 그 부동산 투기로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언론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뭐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게 왠 줄 알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게 문재인이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보다시피 뭐 저기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그런 거, 이승만 때는 없어요. 박정희 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때 아주 대형 꽃을 피우지요. 그게 사고를 쳤던 것이 문재인 정권 때 사고를 친 건데, 이 정권의 실책으로 이 정권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관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윤희숙이 사건에는 언론이 이야, 이 개새끼들이 품격 있는 정치인의 표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사퇴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끝날 일입니까? 이 새끼들은 지금 이런 언론을 개혁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요, 같은 공범들입니다. 이놈들 잡아다 조사하면 윤식이보다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기자하면서 정보 빼서 사고 뭐하고 무조건 그랬을 거예요. 이건 말이죠, 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요번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언론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임명사전을 만들어서 친일 임명사전처럼 그 당시에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전에 있잖아요, 4대 강인이 뭐니 뭐 의료보험 주 5일 근무 이거 추진할 때요,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다 그 시절에 뭐 기업은 다 망하고 뭐는 망하고, 하여튼 언론이라는 것들이 금방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더 잘 공유하고 더 잘 영위하면서 삽니다. 지금 이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더 넣어야 된다, 이래야 될 판에 이거마저 못하게 한다고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해놓으면 진보하게 돼 있어요. 모든 정책은. 그게 한번 시작해놓으면 폐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목을 잡아서 아예 못하게 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우 세력 이런 거 언론이. 그러면 여기는 언론이는요, 진보 언론, 보수 언론도 없어요. 다 똑같아져요. 근데 이놈들이 그러니까 윤희숙이를 다 칭송을 해요. 아니 이걸 더 비판을 해야지. 걔가 국힘당 스피커로 굉장히 스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초선인데도 나와서 막 설칩니다. 그래, 그것이 이런 큰 사태를 벌였는데 언론들이 칭송해 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참.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윤석열이 난 이 사람 얘기하면 뭐가 화가 나야 되는데 하도 기가 막혀갖고 헛웃음이 나옵니다. 막 문정권이 우리 군을 목적 없는 군대로 만들어서 참담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 내가 뭐라고, 남이 써놓은 글에 댓글만 달아줬죠. 내가 뭐라고 댓글 단 줄 알아요? 이렇게 참담하게 군이 왜 이 지경 됐나.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한교환이가 군대 안 가갖고 우리나라 군이 이 지경 됐다 내가 그래놨더니 막 답글이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웃기는 놈이 다 있어요.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놈이에요. 그리고 원래 저 당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가기로. 그래갖고는 지들이 국방이고 뭐고 제일 전문가라고 안보 해대고
참나. 아니 이게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웬만하면 말을 안 해야지. 논산 훈련소에서 각개전투도 안 해본 놈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이거 미친 놈들입니다. 참나 정말 나 이런 걸 나 윤석열이 얘기하면은 너무 웃겨요. 웃겨.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다. 홍준표가 뭐 옛날에 꿈이 코미디언이었다고 하더니 이 윤석열이가 이게 원래 타고난 코미디언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코미디언이라는 게 원래 자신이 웃질 않아야 돼요. 그게 찰리 채플린이 안 웃잖아요. 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돼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란 말. 그게 진짜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이 윤석열이가 이게 코미디언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차 코미디언으로 전향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 빨리 포기하고 속히 코미디언으로 등록해서 개그맨이 아니죠. 개그맨은 입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데 코미디언은 이제 몸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연기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연기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연기자만 되겠다고. 민주주의가 아무리 최선의 선택지라고 해도 국민투표로 선출된 권력을 공부 잘해갖고 합격한 이런 무리들이 그 권한으로 국민의 선택을 막는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것들이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야든 여든 일단 자기 지역이나 어디에서 선택을 직접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시험 봐서 붙은 권력이랑은 틀려요. 시험을 봐서 배치된 권력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혹은 지자체장이 바쁘니까 너 이거 내 대신 좀 하고 있어. 그러고 나한테 결제 올려. 이런 거예요. 물론 대통령마저도 국민한테 위임을 받았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권력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시험을 본 집단이 그 선출된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너 여기 일해라. 근데 그게 선출된 권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작금의 이 사태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그 권한을 무소불위로 활용을 해요. 근데 이것은 속히 두드러 잡자고 지금 공수처 만들고 뭐 이런 사법개혁이니 뭐 검찰개혁이니 이거 난리잖아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거 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박탈하라는 소리인데 박탈은 안 되고 수사권은 읽어보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네.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보면 안 될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사권도 줬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번에 개혁한다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자신들의 권한이 대폭으로 축소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하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이걸 지금 우리 국민이 제대로 돌리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공화국이지? 60이구나. 왜냐하면 노태우 때 공화국 1공화국이 헌법 개정을 했을 때 공화국이 바뀐단 말이죠. 550이 전두환 때고 노태우가 문민정부를 참칭하면서 6공화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 6공화국 헌법이에요. 그럼 이거 진작에 바꿔야 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을 하고. 그 군사정권 때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뭐냐면 뭐 참여정부, 무슨 정부, 문민정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새로 그 카피처럼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6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현재는 모조리 다 바꿔야 됩니다. 헌법 개정을 해서 원래는 이게 지금 뭐 검찰정법 개정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정권이 새로운 정권으로 다시 출발해야 될 일인데 지금 노태우 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6공화국.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바꿔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뭐 이길 건 뻔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당선됐다 하면 공화국 명칭을 바꾸고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제 7공화국 아니면은 앞에 거 싹 없애버리고 역사 속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고 그냥 대한민국 최초 공화국을 만들거나 이래야 됩니다. 왜냐면요. 김대중 정권도 6공화국이에요. 노무현 정권이고 다 6공화국으로 큰 그림 안에 틀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대명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잠시 정권을 우리가 차지하고 저쪽을 무력화시키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나라의 국격을 달리 만드는 데 있어요. 차근차근 해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제가 이제 그 윤희숙이 일이랑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좀 더 팍 올려서 좀 험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 묘하게 오늘. 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괜히 뭐 아무리 기분 좋다고 해도 그런 얘기만 해서는 없고 이재명 지사가 왜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냐 하는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됩니다. 지금 이 시중에. 그러니까 세금으로 일반 국민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자영업자만 더 많은 혜택을 국가가 동원해서 하냐. 자영업자만 국민이냐. 우리도 국민이다. 걔들은 가게라도 갖고 있었잖냐. 그런 것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는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일견 그분들의 주장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재명 지사가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런다. 그러니까 자꾸 경제적인 용어 뭐 그냥 전문 지식 무슨 지표 이런 거 들이대지 말고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그쪽에 조금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주 쉽게 풀어서 사람들한테 설득시켜 줄 수 있어요. 좀 공부하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텔레비에 나와서 그 세계 경제가 이렇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분들이 실제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자영업자만 사람이냐 우리는 아니냐 이렇게 대다수 국민이 유권자 수는 더 많아요. 그게 유권자로 꼭 따지자는 게 아니지만은 이것을 쉽게 설명해 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라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게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게 뭐냐면 동네 음식점이나 뭐 하다못해 미장원이건 이발소건 이런 작은 맥주 치킨집이건 수두룩 뻑져갑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다들 그런 걸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네에 전빵 하나 있고 간신히 읍내 가면 미장원 하나 있고 이발소 하나 있고 그랬어요. 어떠가 찐빵집 있고 그러면 그 전빵을 멀리까지 갑니다. 아버지 술 받아오라고 그러면 멀리까지 다녀요. 그래서 그 전빵이 먹고 살만하고 또 주변에서도 전빵 하다 망했다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요즘은 한 건물에 동종업 하는 사람이 막 어느 데는 10개도 넘게 막 분포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막 중국집 뭔지 그냥 아주 세상에 먹는 집밖에 없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마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찢어 말겨 먹어서 그래요. 사람이 사 먹을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원체 뭐가 많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전에 어느 본선가 어디서 보니까 가게 하나가 그 사람이 경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만하게 하려면은 300호 정도 그러니까 그 동네에 300호 정도 동네에 슈퍼마켓 하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균형이 맞대요. 식당 거기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300집이 날마다 가서 사 먹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사 먹지? 그게 돌아가면서 그 가게 하나가 경영이 된다고 그런 어떤 예전에 내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300집이 한 달에 한두 번 사 먹을 수도 중국집에 한 달에 한두 번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10번 사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그런 정도 균형이 맞는 수치라고 어디서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이걸 모두 구제할 수 없어요. 국가는 무한정 돈을 쏟아 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국민의 수건이고 이런저런 대형 국제적으로 뭘 하네 미국이랑 뭘 하네 소련이랑 뭐 하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국론이 뒷받침이 돼야 외교도 되지요. 국가가 그냥 다 죽게 생겼다고 국민들이 뭐 데모하고 이럴 판에 어떻게 외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상세하게 세워야 돼요. 세워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영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모두 뭐 배달 대행하고 그런다고 맨날 보도되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배달 대행하고 삽니까? 다 망하면 망하는 대로? 그것도 문제잖아요. 배달 대행업체 그걸 한다고 사람이 다 수용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퇴직자를 위해서 무슨 재교육이라든가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수정해야 돼요. 지금 있는 거 말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브레인들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돼요. 선거 전문가라고. 이게 선거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먹고 살아야 될 일. 경제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책이나 계략을 마련하는 그 모사꾼들 말고 정말로 자기 일처럼 국민을 살려야 된다는 이재명 지사가 늘 부르짖는 슬로건이잖아요. 이게 대동세상. 근데 대동세상은 이제 유토피아죠.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이재명이 대동세상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결기를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국가가 인력 파견업, 그러니까 지금 인력 파견은 직업 소개소이잖아요. 국가가 그걸 차라리 나서서 한 한이 있더라도 이 자영업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저놈들한테 들이대고 들이싸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못 들은 척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정책으로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자영업자들이 망해갖고 배달 대행업하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더 큰 빚을 지고 도로 다시 뭘 영업을 한번 또 자기가 옛날에 다 조그만 사장하던 사람이니까 또 틈만 나면 다시 꾸며갖고 재기해보겠다고 해갖고 더 큰 빚을 지고 이제 다시는 소생할 길도 없이 추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빈곤층의 양산이지요. 그러면 그거 어차피 국가가 떠맡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국가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가 책임을, 그래서 내가 이재명 지사의 그 전국민 보편적 지원, 이 지원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딱 맞는 일인데 이 새끼들이 무턱대고 반대를 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어요. 다 자동화되잖아요. 로봇가 다 하고 엄청나게 큰 공장도 사람 한두 명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100명 200명이 일해야 될 걸 혼자 다 하고 기계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체크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두세 명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큰 공장에 나 가봤거든. 그러니 이제 이보다 더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뭔 대기업이나 이재용이가 몇 조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 하는데 일단 취업은 늘어나겠지만 우리나라의 청년들 일자리를 다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일자리는 매년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해야 될 인구는 이만큼 늘어나서 이게 실업자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나는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무턱대고 내가 되면 일자리 몇백만 개 만들어갖고 다 취업시키겠네, 실업률 몇 프로 떨어뜨리겠네, 이런 개사기들 치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 같은 족도 아닌 것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책 두드려 맞춰가는데 전문가들 이것들을 알 거 아니에요. 일자리 안 생깁니다. 생겨도 수용 다 못해요. 이제 이미.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복지 정책을 갖고 나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사람이 줄어들어도 생산성은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기계가 사고도 없고 기계가 하니까 자동화돼서 훨씬 더 돈은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국가가 어떻게 환수할 것이며 몇 퍼센트를 환수해서 국민한테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며 이게 지금 이재명의 복지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럼 이거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쪽에 국힘당 쪽에서야 적군이니까 편들어줄 리 만무하고 민주당 측에서 이건 지금 네가 저기다 내가 저기다 하지 말고 거의 당론으로 채택하다시피 해야 돼요. 누가 대선 후보가 돼도 이 정책은 가지고 간다. 이런 식의 결기를 보여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국가도 지킵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군대 가갖고 어쩌라고. 아기야 밥 먹으러 군대 간 놈도 옛날에 있었다고 그랬죠. 가난할 때는. 아무튼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저번에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하니까 상대방이 야당이라도 좋은 정책이면 절대 배척하지 마십시오. 저거 정말 훌륭하다. 내가 거기다가 이걸 하나 더 얹어갖고 그 정책을 우리 같이 머리 써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하시고 상대방이 내놓은 정책을 폄훼하거나 저거 족도 아니야 내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몽리입니다. 몽리. 왜냐하면 거기도 다 브레인들이 있고 오래 묵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개발해요. 그래서 잘 뜯어보면 저것도 괜찮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거 좀 수정해갖고 보완해봐라. 그러면은 정말 여야가 통합된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꼭 내가 만들어갖고 내 걸로 해서 히트치자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대가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나올 정책이라는 게 빤해요. 저 국민의힘 저런 데서는 어거지 뭐 이상한 짓거리 뭐 핵을 뭐 어째 전술핵을 뭐 어째자 저째자 막 이지랄하고 있대요. 저쪽 늘 그래요. 저 원희룡이 뭐 저 누구냐 그 유승민이 이놈들은 전술핵이 말이에요. 미국에도 폐기됐어요. 거의 많이 뭐 그놈들이 감춰놨나 어쩌나 모르지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양 정도 비행기에서 투하하고 이런 정도로 뭐 개발은 더 진화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전술핵은. 그게 노태우 때 아마 철수했을 겁니다. 전부 우리나라의 핵이 그때 몇백 발, 700발인가 뭐 얼마가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통계 있어요. 이건 비밀도 아니죠.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이. 근데 노태우 정권 때인가 어느 때 그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소관이라든가 이쪽에서 그 핵 축소 뭐 이러기로 서로들 그 합의하고 뭐 레이건 때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이거 철수시키고 이거 폐기하자.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배치됐던 거 전부 다 철수시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 또 난데없이 이놈들이 저 대선 주자들이 저쪽 국힘당 그거 들고 나왔어요. 뭐 오늘인가 어저께 그 뉴스 보니까 나오면서 야, 이 새끼들 진짜 이게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지들도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 때문에 미국에서 그거 생산해 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자라는 밑도 끝도 없는 소리 하는 거랑 똑같죠.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도 뭐 우리 저 로켓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핵을 보유를 하려면은 NTP 탈퇴해야 돼요. 북한이 탈퇴해버렸잖아요. 그 모두 감시받고 우리가 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대덕연구단지 거기서 과학자들이 책임 갖고 뭔 실험을 해봤다고 그랬어. 근데 그것도 들켰답니다. 그래갖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를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한테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 북한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된 개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보다 더 센 일본은 왜 못 갖겠어요? 그놈들은 가질라면 걔들은 있잖아요. 지금도 플루토늄 저장량이 핵폭탄 하나 2,000발 뭐 막 이렇게 만들 양을 갖고 있어요. 언제라도 요이땡 하면 그냥 2,000발 만들어내요. 그럼 세계 최강의 군대로 납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력을 비교할 때 우리가 세계 6위라고 그러잖아요. 군사력이 개족 같은 소리하고 잡았다. 군사력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대가리 숫자 그러니까 탱크 몇 대 그다음에 군인 몇 명 이런 식으로 따져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핵폭탄 한 두 개만 던져버리면 그까지 군대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탱크 몇 대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핵을 보유하고 있냐 안 하냐 그게 군사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쳐놓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갖고 사람들 배에 바람만 넣어주고 정말은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냐 보유하고 있지 않냐가 군사력의 척도입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데가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아니라고 갖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게요 일본보다 훨씬 센 나라입니다. 일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콩놈 하나 몇 개 떨어져버리면 도로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에 부산 하나 서울 하나 때려버리면 우리나라는 끝장입니다. 근데 무슨 놈은 뭐 세계 6위 뭔 6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장난들에 그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미국 놈들이 하게 해주면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이재명의 복지 정책을 지금 이 시점이 딱 적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환점에 와 있어요. 특히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번 몇 달 뭐 내년이면 좋아진다. 이건 그 헛꿈입니다. 이거랑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장기적인 플랜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 국민을 배굶지 않게 만들어 가느냐. 어떤 분배 정책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업자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취직 못합니다. 이건 대학 아니라 대학 할애비를 나와도 선택된 몇 명만 가요. 이제 취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해야 되고 외국인들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를 누구든지 원하지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처우를 받고. 근데 그런 것도 나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에는 무조건 이재명 정책이 딱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다 한 4, 5년 전에 올려갖고 신음을 울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군대 제대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제한군인회에 가입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냥 제대할 때 제한군인 회비 내고 나와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왜 제한군인 회장을
별자리 장군들만 하냐? 이거는 사병이나 하사관도 하게 해야 된다. 왜 평생을 남 위에서만 살고 제대하면 다 계급장 떼면 뭐 민간인들인데 제대해 갖고 마저 왜 그 군대 장군들이 그 웃자리에 있고 병사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부하란 말이냐? 다 같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랬어요. 제한군인 회장은 사병에서 뽑아야 된다고. 선거로 아니면은 떳떳하게 경선을 해갖고 투표로 뽑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지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어떤 기사를 보고 눈물 났어요. 눈물.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막 성우에도 뭐도 있고 국가가 막 지원해주고 별로 묵게 다 있습니다. 단체 뭐 무작위 말 참 이 말 중에 뭐하지만 한 가지 저 앞에 빼먹은 말이 있는데 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을 때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줄여야 될 때. 뭘 줄여야 되냐면 국가투자기관이라든가 국가기업체라든가 그러니까 공무원들 대통령을 위시한 국회의원 모두가 그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적자를 내도 성과급을 나눠 가져요. 수백억 수천억이 듭니다. 이거 매년 그 회사가 개인 회사가 아니고 국가가 아닌 거 국가 건데 그 성과급이라는 게 이익을 내지도 않아도 성과급을 줘요. 이거 다 군사문화의 잔재거든요. 옛날에 군인들 제대하면 장군들 제대하면 자리 하나씩 만들어주느라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정부기관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싹 없애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그거 싹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고 성과급 제도. 성과급은요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거는 민간 사업체에서 일 잘하고 발명 잘하는 사람 독려하자고 그런 짓을 해야지. 국가 공무원은 이미 국가가 뭔가를 하겠다는 걸 서약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웬 성과급? 국민한테 성과급 줘라 이런 고생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 싹 없애버리고 이름도 성도 없는 단체들 지원 딱 끊어버리고 그거 다 국민입니다. 근데 괜히 뭐 이것저것 막 만들어갖고 여기저기 설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아주 참 군인 얘기 하나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을 역임하신 최명신 장군님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읽고는 깜짝 놀랐어요. 와 여태까지 나는 그분이 내 올랑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분이랑 조금은 연관이 있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대대장님이 밤에 내가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연대장인가? 밤낮으로 같이 차트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 밤새 일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분이 자기 시계를 줬어요. 나한테. 내가 월남 가서 대위 때 받은 시계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 그걸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이렇게 고생시키고 제대시키는데 그리고 언제라도 네가 혹시 취업을 할 일이 있어서 실업보증을 할 일이 있으면 날 찾아 나한테 전화번호 나를 찾아라 내가 해주마. 그런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 그분을 찾아서 신혼보증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시계를 받았는데 그 엄청 비싼 시계는 아닌데 그게 소중한 시계였을 텐데 그걸 내가 딱 없애버렸네.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해갖고 이렇게 뒤에 있더라고. 아무튼 그 최명신 장군님이 유언에 따라서 서울 현충원 사병묘역에 딱 한 평의 땅이면 충분하다고 자신과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이자 부하 장병들 곁에 똑같은 조건으로 묻어달라 그랬대요. 그래 지금 가슴이 막 그러고 있어요. 이분이 이북분이던데 그 병사들 속에 딱 한 평에 이게 장군입니다. 이 개새끼들이 별 달고 그 똥별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똥별들이라고. 어디 태극기 집회하는 데나 기웃기웃하고 집단으로 막 극우 반동 세력들이랑 합쳐갖고 일하는데 이 최명신 장군 얘기를 이걸 읽고는 너무 지금도 막 가슴이 벅차요. 이게 그 병사들 가운데 그 장군들 묘역 엄청나게 화려하지요. 그 속에 묻어달라고 한 평에 있답니다. 나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월남 갔다 온 병사들 그 묘역에 딱 한 평 이런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라면은 평생을 제한군인 회장 자손한테 물려줘도 내가 아무 말도 않겠어요. 최명신 장군 경례 충성